자, 첫 번째, 허블의 법칙. 자, 허블의 법칙은 뭐냐면, 자, 외부 은하들 간의 거리는 멀어진다, 이런 얘기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자, 첫 번째,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봤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적색 편의, 청색 편의가 뭔지 배웠잖아. 네, 적색 편의는 나에게서 멀어지는 후퇴하는 빛에서 나타난다 그랬지.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은하는 은하의 스펙트럼은 뭘로 나타나냐면 적색 편의가 나타나요. 자,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자, 적색 편의는 이미 배웠는데 여기서 다시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 적색 편의는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 원래의 빛보다 길어지는 현상이에요. 길게 관측되는 현상. 길게 관측되는 현상을 우리는 적색편이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가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은하 간의 거리가 서로 멀어진다 이런 얘기거든. 자, 즉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적색 편의의 이 의미지, 의미.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네 번째 후퇴 속도와 적색 편의와의 관계가 있어요. 이 식은 외워야 돼. 후퇴 속도와 적색 편의 관계.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부르냐면 후퇴 속도 V는 람다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그러면 요 식은 무조건 외워야 돼, 예성아. 자, 이 지구과학에서는 식이 몇 개 안 나오거든. 그 반드시 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V는 후퇴 속도예요. 그 다음에 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빛의 파장. 그 다음에 자, 데이터 람다라고 하는 것은 편의량이라고도 부르거든. 편의량. 자, 편의량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람다 다시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또 람다 다시는 뭐냐면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야. 빛의 파장. 그 다음에 람다가 원래 빛의 파장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 관측되는 빛의 파장에서 원래 빛의 파장을 뺀 값을 우리는 편이랑 델타 람다라고 부르고요. C는 빛의 속도예요. 자, 빛의 속도는 주어질 거야. 얼마냐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예요. 빛의 속도가. 자, 요 공식으로 넣으면은 V 값이 해결이 돼. 자, 그런데 거기에 스펙트럼 3개가 나와 있죠. 맞네? 네, 거기에서 잘 봐봐. 원래 빛의 파장이 나와 있죠. 원래 파장의 값. 400, 900 뭐 이렇게 나와 있니? 400, 500, 600. 그치? 네,
이게 원래 파장의 빛인데, 자, 먼 은하 봐봐, 먼 은하. 먼 은하는, 자, 걔네들이 400짜리가 400보다 길게 관측되지. 네, 500짜리도 더 길게 관측돼. 600도 더 길게 관측돼. 근데 아주 먼 은하 보세요. 400짜리가 더 많이 벌어졌지. 네, 이렇게 편의량이 클수록 수태 속도가 크다는 뜻이거든. 이해됐니? 네, 이게 허블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실제로 허블의 법칙이, 자, 어떤 뜻인지 여기에서 또 배워볼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허블의 법칙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은하의 후퇴 속도는, 자, 그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한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V는 HR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V는 후퇴 속도고요. H는 허블 상수예요. 그 다음에 R은 은하까지의 거리. 자, 이렇게 나타내. 근데 요 식하고 봐봐. 요 식의 부위가 똑같죠? 네, 그 식은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연결해서 외워야 돼요. 알겠니? 네, 자, 쉽게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자, 람다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와 HR과는 똑같은 식이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허블 상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허블 상수 H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자. 자, H는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은하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후퇴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예요. 후퇴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거리가 되고 여기가 후퇴 속도가 나와요. 후퇴 속도. 자,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이라고 요렇게 나와 있어. 자, 요거는 후퇴 속도고 요 거리는 메가파섹이거든. 자, 그랬을 때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울기. 자,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 H를 의미하는 거야. 자,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의미한다.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이 허블 상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은하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가 이걸 의미해줘요. 팽창하는가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와 후퇴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다. 이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가 된다. 알겠니? 네, 네, 그리고 허블 법칙의 의미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야. 허블 법칙의 의미는 은하 간의 거리가 서로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커야 되거든. 후퇴 속도가 더 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주는 팽창한다 이걸 의미해요. 우주는 팽창한다. 자, 그러니까 은하까지의 거리가 모두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우주가 팽창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10까지 요거를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니? 네, 네. 어려운 거 없지 여기까지. 네,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 우주에 그래서 우주의 팽창 이렇게 나오거든. 우주의 팽창. 자, 팽창하는 우주는 여기 이것도 사소한 거지만 꼭 알아야 돼. 팽창하는 우주에 팽창하는 우주 중심은 없어요. 정할 수가 없어. 알겠지? 네. 자, 만약에 이런 설명이 있다면 우리 은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곳에 여기에 태양계가 있어. 태양계 해놓고 이쪽이 우주의 중심 이렇게 표시되면 맞을까 틀릴까? 흘려요. 틀려요. 우주 중심 방향은 정할 수가 없어. 알겠지? 우주 중심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주 끝은 존재해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잘 봐봐. 자,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가 된다. 이거를 찾아보잔 말이야.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이다. 자, 잘 봐. 자, V는 HR이라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서 자, 시간은 어떻게 구하니? 시간. 나이. 시간 T는 자, 속력은 뭐분의 뭐야? 자, 쉽게 하자. 여기 속력분의 거리. 자, 속력은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뭐야? 시간은 속력분의, 그래, 속력분의 거리. 그게 시간 아니야? 예, 이 시간이 바로 나이가 되는 거지, 나이.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자, 봐봐. 시간 T는 나인데 속력이 V죠. V는 네, HR이라 그랬잖아. 네, 거리가 R이잖아. 네, 그래, R 지워지면 H분의 1 아니야? 네, 그래,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를 의미해.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가 작을수록 나이가 크죠? 맞니? 네, 자, 그러면 우주의 끝,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정하는지 보잔 말이야. 자, 분명히 우주의 중심은 없지만 우주의 끝은 있다 그랬지? 네, 그래, 관측 가능한 후퇴 속도가 있지. 뭐냐면, 자, 잘 봐야 돼.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R이라고 해봐.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를 R이라 할 때, 자, 후퇴 속도가 가장 큰 게 빛의 속도가 후퇴 속도하고 가장 클 때예요. 알겠니? 네, 자, 그래서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의 거리가 바로 이게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멀어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가 최대거든. 그러면 빛의 속도로 멀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은하로부터 가장 멀리 있다는 뜻이야. 성아, 예, 잠깐 끊겼지? 예, 자, 다시 봐봐. 자, 멀어지는 속도 중에 가장 큰 속도가 빛의 속도란 말이야. 네, 그러면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가 있다면 그 은하가 우리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가장 멀리 있다는 얘기는 우주의 끝 아니야, 그게. 네, 그치? 그거야. 그래서, 자, 빛의 속도가 후퇴 속도예요. C는 H분의 R이라 그랬죠? 네, HR이라 그랬지. H분의가 아니라. 그치? 네, 이때 여기에서 그러므로 R은 H분의 C잖아. 네, 자, 이게 바로 이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H분의 C. 이해됐니? 네, 이렇게 해서 허블의 법칙. 자, 이 공식들 몇 개 나온 것들 외워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 지울 거야. 자, 허블 법칙 이후에 우주론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허블 법칙 이후에 우주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빅뱅 우주론이 있고, 그 다음에, 자, 호일이 주장한 정상 우주론이 있어요. 자, 이 두 개를 비교하자. 주장을 한 학자들이 누구냐면, 이거는 가모프, 여기는 호일. 비어있죠? 네, 거기다 써야 돼. 그리고 우주는 둘 다 팽창이야. 두 사람 모두 팽창하는 우주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우주의 질량은 얘는 일정이야. 근데 얘는 질량이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팽창하면서 질량이 일정하면 우주의 밀도는 여기는 감소하지만 여기는 밀도가 일정해요.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 우주 온도의 가모프는 감소를 하고요. 낮아져 점점. 얘는 또 일정해요. 자, 이렇게 자, 두 가지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의 차이점이 이런 차이가 있어. 자, 그러면 자, 우주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조금 했을 때 우주가 요 네 개의 점이 있었다. 근데 이놈이 이렇게 팽창하잖아? 그러면 점 간의 간격은 네 군데가 멀어져, 이렇게. 점이 늘어나진 않아. 근데 자, 정상 우주로는 자, 조그만 우주에서는 점이 4개 있었는데 이놈이 이렇게 팽창하잖아? 그러면 점의 숫자가 늘어. 이렇게. 알겠니? 네, 즉 질량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증가하니까. 자,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허블 법칙 이후의 우주론의 빅뱅 우주론과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의 차이점이에요. 됐니? 네,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 몇 개를 배워보자. 빅뱅 과정 몇 개를 배워볼 거예요. 거기에 빅뱅 과정을 알아보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빅뱅 우주론. 자, 선생님은 몇 분 내에 있었던 일인지 설명하면서 여기다 써줄 테니까 봐봐. 우주의 생성은 약 138억 년 전에 고밀도이고요. 고에너지인 한 점이 폭발을 해요. 이게 빅뱅이야. 폭발하여 생성이 된 거예요. 이게 우주가 생성된 거야.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자, 선생님이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사실들
3분 내라고 하지 말고 3분 내에 있었던 사실들을 쭉 한번 써볼 테니까 봐봐. 빅뱅 3분 내에 일어난 일이야. 순서대로. 알겠지? 네, 자, 빅뱅 3분 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우주 온도는 매우 높았어요. 3분 내에. 자, 우주 온도가 매우 높았고요. 이때는 기본 입자들은 존재했어요. 기본 입자는 존재했다. 근데 여기서 기본 입자가 뭐냐면 쿼크라든지 전자 등등이 기본 입자예요. 알겠지? 네,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을 때 기본 입자나 그 다음에 전자 등은 이렇게 존재했는데 두 번째 양성자가 먼저 생겨. 자, 양성자가 먼저 생기는데 양성자는 쿼크 중에 유쿼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업이라고 불러요. 유쿼크가 두 개, 다운쿼크라 해서 D쿼크가 한 개짜리가 모여서 양성자를 만들어. 근데 유쿼크는 플러스 3분의 2를 가져요. 전하량이. D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면 플러스 3분의 2짜리 두 개면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면 1이 나오지.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이라고 치는 거거든. 자, 지금 3분 내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뭐야? 양성자가 만들었어.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자, 중성자는 U쿼크가 한 개, B쿼크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입자가 중성자야.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중성자, 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자, 초기에는 우주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자, 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자,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나요. 동등하게. 그러면 예성아,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났다 그랬지? 네. 그러면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일까? 1대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는 몇 대 몇? 1대 1. 맞아요. 1대 1로 존재했어요. 초기에는 온도가 매우 높을 때 우주의 온도가.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우주 온도가 좀 낮아져요. 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 우주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억제가 되겠지. 그럼 네,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이 뭐냐면 이거예요. 양성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중성자 되는 반응이 억제가 돼요. 알겠니? 네, 네, 이렇게 억제되면 자, 이번에는 자, 그래서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가 몇 대 몇으로 변하는지 알아? 음, 누가 더 많아지니 여기서? 양성자가 많아져요. 맞지, 양성자가 많지. 왜냐면 양성자가 중성자 된 반응이 억제가 돼. 그러니까 중성자 수는 줄어들고 양성자 수가 많아졌지. 몇 대 몇이냐면 숫자에 비하 14대 14대가 아니고 어
양성자수, 중성자수가 7대 몇이나? 개수비가 12대 1이에요. 아니다. 14대 1이다. 14대 1. 자,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 비가 14대 1. 맞죠?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뭔가를 착각하고 있나 보다. 자, 우선 여기에 그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14대 1이 아니라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7대 1이 돼요. 7대 1. 자, 7대 1이 되는데, 자, 요게 양성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양성자예요. 자, 양성자가 이게 뭐냐면 수소 원자핵이야. 양성자 하나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성자가 7대 1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중성자가 있는 거야. 됐니? 이해돼요? 네. 이렇게 양성자가 중성자하고 개수비가 달라져서 7대 1로 변했어요. 자, 초기에는 1대 1로 있다가 우주의 온도가 조금 식어지면서 7대 1로 변했어. 이해됐죠? 네. 자, 여기서 질량은 거의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아요. 중성자는. 자, 이게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거야. 빅뱅 3분 내.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빅뱅 3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두 번째 빅뱅 3분 후에는 뭐가 생기냐면 헬륨 원자핵이 생겼어요. 헬륨 원자핵 생성이야.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왼쪽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자, 요게 중성자라 그랬지. 맞니? 네. 자, 빅뱅 3분의 요게 이렇게 결합을 해. 자,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가 모인 게 이게 헬륨 원자핵이야. 자, 요 하나가 헬륨 원자핵이에요. 그리고 수소 원자핵은 얘가 수소 원자핵이라 그랬지? 네. 그래. 자, 그래서 여기 봐. 자, 첫 번째. 수소와 헬륨 원자핵 수비는 몇 대 몇이니? 음, 수소와 헬륨 12대, 원자핵 수비는 몇 대 몇? 12대 1. 그렇지, 12대 1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니? 양성자 하나는 중성자 하나하고 질량이 거의 같다 그랬잖아. 그럼 네. 양성자 12개지. 네. 그 다음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면 질량이 4잖아. 네. 그래서 3대 1이에요. 자, 여기에 이거 잘 봐. 이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빅뱅 우주론의 한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아내냐면 자, 이거는 이걸로 알아내는 거예요. 자, 우주의 흡수 스펙트럼 흡수선을 분석하여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알아냈어요.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단 말이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자, 몇 년 후까지 가냐면 세 번째 38만 년 후에요. 자, 38만 년 후에는 자, 어떻게 변하냐면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져요. 자,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지면서 이제 이게 형성되는 거야. 원자 핵들이 자, 전자를 끌어당겨요, 이제. 중성 원자가 만들어져. 자, 38만 년 후에 중성 원자가 만들어져요. 자,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우주에 있던 전자들이 끌려 들어가는 거야. 자, 이때, 잘 봐. 이때, 이렇게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우주가 투명해져요. 자, 우주가 투명해진다. 그 다음, 자,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때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이때 물질 속에 갇혀있던 에너지, 빛이에요. 빛. 에너지가 온 우주로 거의 고르게 방출이 됐어요. 네, 이게 바로 뭐냐? 빅뱅에 자, 물질 속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온 우주로 거의 고르게 방출됐다.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자,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요거까지가 빅뱅 과정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한 장 넘겨. 자, 넘겨보면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 나오지. 네. 자, 그게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그대로 거기에 다시 설명이 된 거야. 자, 첫 번째 봐봐. 우주 배경 복사. 자, 여기 설명 다 됐으니까 봐. 빅뱅 38만 년 후 원자가 형성되면서 라고 나있죠. 네. 네, 그게 중성의 원자란 말이야, 이거. 중성의 원자가 형성되면서 자, 물질로부터 빠져나와 온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빛, 이게 우주 배경 복사야. 근데 우주 배경 복사를 거기에 보면은 예측을 한 사람이 나오죠. 네. 누구야? 감호요. 가모 또는 가모프라고 해요. 가모프 같은 말이야.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빅뱅에 의하면은 자, 38만 년 후 자, 우주 온도가 3000K가 되고 3000K가 될 때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고요. 생성되며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또는 마이크로파라고 불러. 온 우주로 퍼져. 자,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 그랬지? 네. 파장이 점점 길어졌어요. 길어져. 현재는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존재할 것이다. 에너지로 존재할 것이다. 이게 쉬운 말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성체의 물체가 방출하는 마이크로파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8만 년 때는 방출한 빛의 파장이 짧았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길어진 거야. 자, 이게 바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측정을 했어. 누가? 거기에 측정한 사람 두 개가 나오죠. 두 명. 네. 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고 나오죠. 네. 온 우주에서 지상망원경이에요. 지상망원경으로 관측을 했어. 자, 지상망원경이 뭐냐면 전파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전파를 관측을 했어. 그랬더니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선이 온 우주에 고르게 분포하더라. 이런 얘기야. 됐니? 네. 그래서 빅뱅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자, 현재는 약 2.7K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파의 파장과 일치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밑에 설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봐봐. 맨 처음에는 펜지어스와 윌슨의 지상 관측, 이게 안테나예요, 안테나. 그 다음은 자, 1902년쯤에 코비 망원경, 그 다음에 W맵 망원경, 그 다음 플랑크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 선명하게 관측이 됐어.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선명하게 관측했다. 이런 뜻이야. 네. 네? 네. 그 다음에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아까 또 설명했죠. 네. 자,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이지만 질량비는 3대 1로 존재할 것이다. 자, 맨 처음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1대 1로 있다가 양성자, 중성자가 7대 1의 개수비로 변했다가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수소와 헬륨의 원자 수비는 12대 1, 질량비는 3대 1. 이거를 뭘로 알아내느냐? 자, 우주선의 흡수선의 세기를 관측해서 3대 1임을 알아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네. 그런데 그러면 끝났어요. 거기까지가. 자, 65쪽 봐봐. 근데 빅뱅 우주론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 알아둬야 돼. 빅뱅 우주론에 한계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우주 지평선 문제예요. 우주 지평선 문제. 자, 우주 지평선 문제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우주 끝과 끝은 너무 멀지. 네. 우주 끝과 끝은 너무 멀어.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요. 그래, 될 수 없어요. 맞지? 네. 우주의 끝과 끝은 너무 멀기 때문에 에너지 교환이나 물질이 교환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자, 우주 전체에 자, 복사 에너지가 배경 복사가 거의 고르게 분포할까? 이거예요. 왜냐면 우주 전체 배경 복사가 거의 고르게 분포할까? 그러려면은 자, 쉽게 설명할 거야. 그러려면 우주 전체에 물질이 고르게 있어야 되죠. 맞니? 네. 네. 존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주 끝과 끝에 물질 교환이 있어야 한다야. 있어야 고르게 분포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근데 야, 우주 끝은 너무 멀어. 멀은데 어떻게 물질이 교환인데 이런 뜻이야.
근데 그걸 설명을 못하지. 두 번째. 우주의 편평성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면 우주는 평평하게 관측이 돼요. 평평하게 관측이 되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는 거야. 우주가 평평하게 관측이 되는데, 평평하려면 일정한 밀도 값이 유지가 돼야 돼. 이런 뜻이에요. 가져야 한다. 그런데, 자, 우주 팽창하면서 밀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감소해요. 우주는 팽창하면 밀도가 감소하잖아.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평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평평한데, 아니 네 이론으로는 우주가 팽창한다며. 팽창하면서 질량은 일정하니까 밀도는 감소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다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지 이런 뜻이지. 알겠냐? 네. 세 번째가 자기 홀극의 문제예요. 자, 자기 홀극의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빅뱅에 의하면 온도도 엄청 높고 막 그러려면은, 자, N극만, S극만 가진 자석도 존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 자석에 N극만 있는 자석 봤어, 너? 아니요. N극만 있는 자석 없어요. 무조건 N극하고 S극은 무조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자석을 반을 자르면은 N극만 자석, S극만 자석 이게 아니잖아. 네. N극과 S극이 다시 생겨요. 그치? 네. 그래, 근데 자기 홀극이라는 건 뭐냐면 N극 자석만, S극 자석만도 그 당시에는 존재했어 라는 뜻이야. 근데 그거 아니잖아. 지금 현재 설명할 수 없잖아.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런 거지. 됐니? 네. 네, 이게 빅뱅 우주의 세 가지 문제점이에요. 자, 한계점이라고 하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급팽창 이론이 나와요. 자, 급팽창 이론은 자, 빅뱅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이 되는 거야. 이거를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도 불러요.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우주는 급팽창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급팽창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우주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빨랐던 때가 있었어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기간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니? 네. 이게 급팽창 이론이야. 그러면 이 급팽창 이론으로 이제 봐봐.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봐봐. 자, 급팽창 전에는 자, 어떻게 되냐면 우주의 크기가 급팽창 전에는 우주 크기가 우주 지평선보다 작았어요. 자, 우주가 되게 작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여기에서는 물질 에너지 교환이 가능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다 보면 공간이 매우 커져. 자,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다 보면 자, 우주가 평평하게 관측이 된다는 얘기야. 자, 우주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거죠. 부피가 너무 커져서 평평하게 관측이 돼요.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뭐를 설명하게 되냐면 여기 봐봐. 자, 1번이 자, 우주의 끝과 끝은 너무 멀어서 물질 에너지 교환이 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지. 네. 근데 우주의 크기가 초반에는 되게 작았기 때문에 물질이 마구 섞이면서 교환이 될 수 있다가 급팽창을 한 거야.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급팽창이 일어날 때 보면은 우주는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팽창하니까 평평하게 보여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홀극의 문제는 자기 홀극은 자 측정 가능한 밀도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측정을 할 수 있는 최소값이 있거든. 알겠니? 네. 자, 측정할 수 있는 최소값이 있는데 그 측정할 수 있는 최소값보다 더 작아졌어요. 밀도가. 측정 가능한 밀도보다 작아져 현재는 측정할 수가 없어. 측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그냥 저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급팽창 전에는 요게 우주의 크기고 봐봐.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야. 자, 요게 우주 지평선. 자, 요게 우주의 크기예요. 우주 크기. 자, 이게 급팽창 전. 자, 급팽창 전은 실제 우주가 작아 이렇게 조그매. 그러면 조그마니까 요 끝과 요 끝에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돼? 교환이 가능하지? 네.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 급팽창 후에는 이게 우주의 크기예요. 이게 급팽창 후. 그 다음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이게 우주 지평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더 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이게 바로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급팽창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또 나타나. 그게 뭐냐면 가속 팽창하는 우주예요. 자, 요거 지우고 자, 그래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설명할 거야. 이 가속 팽창하는 우주가 이 단원의 마지막 부분이다. 자, 첫 번째 우주의 가속 팽창.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자. 자, 우주는 물질들이 있죠? 네. 그러면 중력은 물질들을 모으려고 하지. 네. 그러니까 우주는 중력 때문에 팽창하다가 속도가 어떻게 될까? 느려져요. 그렇지.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야. 그치? 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분석 결과 어떻게 되냐면 분석 결과
팽창 속도가 더 증가하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점점 더 빨라진다 이런 얘기잖아. 네. 그래, 그거를 가속 팽창하는 우주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거야. IA형 초신성을 관측을 했어요. 자, IA형 초신성은 있지? 밝기가 일정한 초신성이야. 정해져 있어요. 밝기가 정해져 있다. 알겠니? 자, 밝기가 일정한 초신성이란 말이야. 그 등급이 몇 등급인지 정해져 있어, 우리가. 알겠니? 네.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 우주 팽창 속도가 일정할 때와 느려질 때를 생각하면 비교하면 자, IA형 초신성은 있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할 때보다 안쪽에 있어요. 가깝게 있어서 더 밝게 보여야 되거든. 자, 선생님이 지금 네가 거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쉽게 설명해 주는 거다. 음, 일정한 속도로 팽창할 때보다 더 가깝게 있어야 돼. 그래서 더 밝게 관측이 돼야 돼. 그런데 사실은 더 어둡게 관측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오른쪽에 그림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여기가 지구가 있어요, 지구. 자, 여기가, 봐봐. 여기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야. 알겠니? 네. 거기에 IA형 초신성이 있어요. IA형 초신성이. 여기에 있어야 돼. 일정한 속도로 멀어질 때는. 근데 자, 중력 때문에 점점점 속도가 줄어든다면 IA는 여기 있죠. 네. 자, 이건 뭐냐면 중력 때문에 자, 속도가 느려질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느려진다고 할 때는 자, 더 가깝게 있지. 네.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멀어질 때보다 가까우니까 더 밝게 관측돼야지. 네. 근데 아니더란 말이야. 어디에서 관측되냐면 IA형이 실제 관측되는 모습은 더 멀어. 더 어둡게 관측되더라야. 이거야 이거. 그러면 왜 실제는 더 멀리 있게 됐느냐 이거야. 이게 가속 팽창하는 우주라는 얘기예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거예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봐봐. 거기 보면은 한 점에서부터 팽창하는 모형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방출되기 전에는 어때? 우주는 불투명했지. 음, 그런데 우주 음, 배경 복사가 방출되면서 우주가 투명해져요. 그런 모형들. 그리고 급격히 초반에 우주의 크기가 커졌지. 네. 그게 급팽창이고, 자, 우주의 끝으로 가봐. 입구가 확 나팔구처럼 벌어지죠. 네. 그게 가속 팽창하는 우주란 말이야.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이걸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는 별거 아니야.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자, 요걸 배워보자 말이야. 자,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에는. 자, 보통 물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이 모두 보통 물질이야. 볼 수 있는 물질.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은 뭐니? 뭐, 나무, 철, 구름,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는 거야. 또, 그치? 네, 그리고 우주에서 얘네들, 아무 보통 물질은 있지, 우주에서 매우 적은 양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보통 물질은 우주에서 엄청 조금밖에 없어. 그게 보통 물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암흑 물질이 있어. 이 암흑 물질은 있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자,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없다라고 할 수 없거든. 근데 질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암흑 물질이에요.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 암흑 물질을 자,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지? 존재를? 그래서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암흑 물질 존재를 알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나선은하의 회전 속도, 나선은하의 자, 나선 8의 회전 속도예요. 자, 나선은하의 나선 8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된 것으로 나선 8의 회전 속도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느려질 것이다. 느려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느려지지 않고 속도가 일정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거리고요. 여기가 속도인데 자, 중심에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나선팔의 회전 속도가 이게 예상한 거거든. 근데 거의 멀어져도 속도가 변하지 않아. 이게 관측된 사실이에요. 알겠니? 네, 그러면 왜 나선팔의 회전 속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을까? 뭔가가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야. 회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뭔가가 끌어당기고 있다. 중력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건 눈에 안 보여. 그러면 그걸 암흑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자, 여기에 지구가 있는데 자, 여기에 암흑물질이 있어. 암흑물질이 있는데 여기에서 빛이 봐봐.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진행한 거는 지구로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지금 직진하면은 지구에 빛이 도달하지 못하잖아. 네, 근데 저 빛이 실제로 관측해보면 이렇게 지구로 와. 관측이 된단 말이야, 관측. 이해됐니? 네, 그러면 왜 저 빛이 지구로 도달할 수 있을까? 암흑물질의 인력에 의해 빛의 경로가 휘어졌어요. 그러면 이 빛의 경로를 휘어질 수 있도록 한 게 뭐다? 저게는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있다. 그게 암흑물질이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은하단에 묶인 은하들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멀어진다 그랬지? 네. 은하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무슨 단체야. 은하들끼리 모여있는 단체. 이게 은하단인데, 은하들끼리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 보면 그 단체에서 떨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 은하단에서 이탈할 것이야.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자,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뭔가가 얘네들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이지. 네. 그게 암흑물질의 역할이다 이런 뜻이야. 됐냐? 네. 이게 암흑물질과 이 암흑물질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네 번째. 그러면 이제 뭘 배울 거냐? 암흑에너지를 배울 거야. 암흑에너지. 자, 암흑에너지는 자, 첫 번째 중력에 의한 수축을 한번 말해본다면 중력에 의한 수축. 물질 간에는 자,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은 중력이 작용하죠? 맞니? 네. 중력이 작용하므로 자, 중력이 작용하여 자, 팽창시키는 어떤 힘이 없다면 자, 우주를 팽창시키는 어떤 힘이 없다면 수축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왜냐면 물질들은 서로 모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우주를 팽창시키려는 어떤 힘이 없다면 얘네들은 서로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우주는 수축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치? 네. 네, 관측 결과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니? 가속 팽창하고 있죠? 네. 가속 팽창하고 있다. 하고 있다. 즉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맞아? 네. 그 얘기는 중력을 넘어서는 힘으로 팽창시키고 있다.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니? 네. 그래. 그러면 팽창시키고 있는 이 힘이 바로 뭐냐? 그게 세 번째 암흑에너지예요. 암흑에너지란 자, 여기에서 미리 설명을 할 테니까 봐봐. 얘는 우주의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야. 그러면은 자, 예성아,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빈 공간이 넓어지니? 네. 팽창할수록 빈 공간이 커지니까 암흑 에너지는 증가하니? 음, 네. 맞아요. 증가할 거야.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해야. 팽창하는 우주에서 암흑 에너지가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얘네들 때문에 가속 팽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속 팽창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를 비교해 볼 테니까 한번 보자. 자, 거기에 자, 이제 다섯 번째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자, 첫 번째 암흑물질은 중력으로 작용하죠. 그치? 네, 자, 얘는 어떠냐면, 자,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중력으로 작용해요. 작용하여. 자, 물질들이 모이죠. 그치? 네, 그래서 초기에는 별이라든지 은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치? 네, 왜냐면 별이 만들어지려면 성간물질이 모여서 중력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 중력 수축을 시키는 힘들이 바로 이 암흑 에너지 때문에 물질들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암흑 물질 때문에.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는 뭐라고요? 다시 반복된대.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빈 공간이 커질수록 팽창할수록 우주가 팽창할수록 양이 늘어요. 팽창할수록 늘어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이거 되게 길게 설명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야. 암흑물질은 중력으로 작용해. 근데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하는 원인이야. 우주가 팽창할수록 그 양은 늘어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이야 그걸로.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다. 우주의 미래. 자, 그러면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 자, 여기에서 외워야 하는 거. 우주 구성 물질. 우주의 구성은 보통 물질. 이게 제일 조금 있다 그랬죠. 4.9%밖에 없어. 그 다음에 암흑물질. 자, 암흑물질은 26.8%에 있어요. 나머지가 암흑에너지야. 자, 암흑에너지가 68.3% 존재를 해요. 이게 우주의 구성이다. 됐니? 네, 자, 그러면 우주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자, 우주의 미래 임계밀도라는 걸 우선 먼저 정의를 해보자. 우주의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래 임계밀도. 임계밀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임계밀도라고 하냐면 자, 암흑에너지가 없는 우주를 먼저 생각해봐. 암흑에너지가 없는 우주에서 그러면은 가속 팽창시키는 힘 자체가 없죠. 네, 그러면 암흑물질이나 얘네들은 중력으로 작용하겠죠. 네,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다가 속도가 어떻게 되니? 감소, 네, 속도가 감소할 거 아니야. 감소하여 팽창하다 멈추는 거야. 멈추고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이때의 우주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알겠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력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우주는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딱 멈춰. 그리고 멈춘 상태로 유지가 돼. 이때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하자. 자, 그런데 우주의 미래를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따질 수 있어요. 자, 역시 암흑 에너지가 없을 때라 그랬지. 네, 암흑 에너지 없을 때
따지는 건데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열린 우주. 열린 우주. 두 번째가 닫힌 우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평한 우주. 평탄 우주라고 불러요. 평탄 우주.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열린 우주는 임계 밀도가 임계 밀도가 우주 밀도보다 커요. 그러니까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다 보니까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야. 영원히 팽창. 그러니까 봐봐. 자, 우주를 멈추게 하는 밀도보다도 작아. 그러니까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지. 네. 그러니까 영원히 팽창하겠지. 네. 그래. 이거를 음의 공률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음의 공률을 갖는다라는 말은 말 한 장 있지. 말 한 장. 네. 말 한 장은 위에서도 오목하지만 옆으로도 오목하지. 네. 그렇잖아. 이 앞에서 보면은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오목하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위에서 보면 이게 오목하게 들어가. 근데 앞에서 보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목하잖아. 이렇게. 네. 맞니? 평평하지 네. 않아요. 말 한 장은. 자, 이거를 말 한 장 같은 형태를 음의 공률을 갖는다고 불러. 그러면 닫힌 우주는 뭐냐? 임계 밀도보다 우주 밀도가 커. 봐봐. 자, 임계 밀도는 우주를 딱 일정하게 크기를 고정시키는 밀도라 그랬는데 그거보다 밀도가 더 크니까 끌어당겨 버리겠지. 네. 그래서 팽창하다가 수축해 버려요. 아직 수축하는 이 우주가 닫힌 우주야. 이거는 양의 공률을 갖는다야. 자, 양의 공률은 농구공 같은 거 있지? 구의 형태. 자, 그리고 평탄 우주는 인계 밀도하고 우주 밀도가 같을 때. 자, 그래서 팽창 속도가 거의 0에 수렴해요. 팽창 속도는 거의 0에 수렴하는. 근데 0에 수렴한다 그랬지 0이다라는 게 아니지. 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 이 그림만 해석할 줄 알면은 끝이에요. 뒤에 그림은 앞에 그림에 자, 조금만 가미한 거야. 자, 보자. 요렇게 되는 우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되는 우주가 있고요. 그 다음 요렇게 되는 우주가 있어. 자, 요점이 시간인데 여기가 현재라고 할 때 자, 여기는 우주 크기예요. 자, 현재는 우주 크기가 다 똑같지? 네. 자, 이게 열린 우주. 자, 열린 우주 봐봐. 끝이 계속 올라가지? 우주의 크기가. 네. 그 다음에 이게 평탄 우주. 자, 거의 기울기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거의 일정하게 0에 되겠죠? 네. 그리고 요게 닫힌 우주예요. 자, 그랬을 때 현재까지의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장 빠른 건 누구냐라고 할 때, 자, 여기가 걸린 시간이죠? 네. 그리고 얘는 요만큼이 걸린 시간, 얘는 요만큼이 걸린 시간이지? 네. 실제로 봐봐, 실제로. 자, 저 세 개 모형 중에 현재까지 중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제일 빨랐던 우주가 누구니? 닫힌. 그렇지, 닫힌 우주. 자, 즉 우주의 크기는 똑같은데 시간이 제일 짧죠? 네.
요게 지금 선생님 그림이 색깔별로 좀 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닫힌 우주는 이렇게 되거든. 이게 닫힌 우주. 알겠니? 네, 그리고 평탄 우주는 노랗게 해볼까요? 이렇게. 요게 평탄 우주. 됐니? 네, 그래. 근데 실제로는 잘 봐. 이제 실제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돼요. 자, 0에서부터 있지? 자, 급격히 증가했다가 요 그림을 여기다 붙여야 되니까. 자, 여기서 급격히 증가했다가 속도가 느려지면서 쭉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벌어져요. 이게 실제 우주예요. 자, 요 부분은 어떠니? 요 부분이 급팽창이죠? 네, 급팽창. 그리고 요 실제가 이게 기울기가 증가했으니까 가속 팽창이야. 알겠니? 네, 자, 한 장 넘겨봐. 그게 마지막 그림에 이 그림이 섞여 있지? 네, 68페이지 마지막에. 저 첫 번째 그림이 섞여 있잖아. 네, 그 그림이 실제 이제 가속 팽창 우주를 거기다 덧댄 거예요. 됐어? 네, 나머지는 그대로 읽어보면 되고, 저 그림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팽창 속도가 되는 거야. 됐냐? 네.